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일간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고요. 다시 이를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무라고 하는 글자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목은 나무, 그 다음에 화는 불, 토는 흙, 그 다음에 금은 쇠, 수는 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단 이 무토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토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달리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무토는 양토가 된다. 음양의 차이가 있죠. 양은 대체적으로 남성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음은 대체적으로 여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양은 강하다라고 봤을 때 음은 약한 것, 즉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둘로 나눠놓고 하나가 양이 되면 하나가 음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 높다라고 봤을 때 다른 개념은 낮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가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 됐을 때는 상대방은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 양토가 예를 들어서 높다라고 봤을 때 기토는 낮은 개념이고요. 무토가 넓다라고 봤을 때 기토는 좁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은 광활한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좁고 작은 그런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의 비유를 할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서 얘는 큰 산이라든가 큰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방대한 개념의 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가 아니라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 그 다음에 전원토 말고는 담장토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인 큰 산 광야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작은 전원, 논밭이라든가 담장토 같은 개념이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 고황토로서 산 광야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의 그런 큰 개념의 토라고 하면, 전원이라든가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원은 사람이 그 큰 광야라든가 큰 산을 읽어서, 화전민이 땅을 읽어서 내 전원으로 만든 개념이고요.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담장을 쌓아서 내 울타리 안에 내가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무토는 자연 그대로의 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원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라고 하면 마른 땅 건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깻잎 심고 상추 심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토라고 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곳에다 사람이 아마도 밭을 일굴 겁니다. 물을 댈 수 없는 곳에다 밭을 만든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수리안전답이라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시냇물이 흘러간다든가 아니면 그 땅 속에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땅 같은 경우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지를 살 때도. 근데 물을 대기가 어려운 땅은 농지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통된 점은 흙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서 사막이 돼도 안 되는 거고요. 너무 얼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동토가 돼도 안 됩니다. 한여름에 땅은 뜨거워지고요. 한겨울의 땅은 얼죠, 땅이. 그래서 한여름의 땅은 물이 있어야지 땅이 화초라든가 이런 걸 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한겨울의 땅은 얼어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고 비닐하우스를 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난방 장치를 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야지만
그 땅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과 물과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이고요. 온기가 없으면 동토가 된다. 그래서 수화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든 음토든 무조건 개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고 또는 땅이 얼지 않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했죠. 이런 토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후자라고 하는 것은 두텁다, 그죠? 중자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후덕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굉장히 좋으면서 일희일비라고 하죠. 작은 것에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것에 슬퍼하지 않는다. 좀 진득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후덕하다라고 하죠. 땅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넓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땅이 그냥 있게 되면 막히게 되고 색채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후중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토 자체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왕에도 후중할 염려는 없지만은, 무토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 개념, 후중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후중하기 때문에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막힌다.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무토가 왕할 때는 이 막히는 것을, 후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목으로서 소토한다. 즉 땅이 다져지는 것을, 무토, 땅에 나무가 심어지게 되면 나무 뿌리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땅이 다져져서 그 돌로 변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특히나 무토가 신왕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을 쓰고요. 더해서 개수,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써야 된다. 기토 자체도 마찬가지로 병화 개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무토에 비해서 기토가 간목을 쓰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지만, 기토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왕하다 하더라도 후중에서 막힐 염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 절기로는 청명과 고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뀐다고 했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속하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이라고 하지만, 인방은 북동쪽이 되고요. 묘방은 정동쪽이 되고, 진방은 남동쪽이라고 해서 같은 동쪽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강하다? 목이 세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인묘진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사오미는 여름으로서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은 가을로서 금이 왕한 계절, 해자축은 북쪽이면서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 단 진술축미월은 사계월로서, 계절이 아니고 사계월로서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진월은 인묘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 안에 속해져 있지만, 진토 자체는 뭐다?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술은 신유술, 서방, 금에 해당이 되지만, 금이 왕한 쪽이 있지만은 술토 자체는 토가 왕합니다. 축도 해자축, 북방, 수 안에 있지만은 자체로는 토가 왕한 것이고요. 미는 사오미, 남방, 화가 왕한 계절이 있지만, 미토 자체는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하다. 단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가 있겠고요. 사오미는 미월에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방합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신유술도 방합이 형성될 수가 있죠.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도 방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축미월은 방합이 형성될 때는 그 토의 성향을 버리고 방합이 형성된 것으로서 왕해진다. 즉
사오 미월에 사오 및 방합이 형성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신유술은 술월에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해진다. 축월에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오늘 같은 진월도 토가 왕하지만은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간이 약할까요, 왕할까요? 당연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하게 되면 대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억제용신이 아니라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 있어서, 억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강한 것은 억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부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을 할 때, 억누른다고 할 때는 일간이 왕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비견, 겁재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도와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죠.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 자, 다시 서론으로 가죠. 무토 일간은 왕하면 어떻게 된다? 후중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개념이 아니라 땅이 왕해지게 되면 막히고 색채되고 맹꽁이처럼 답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간목을 얻어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뭘 한다?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월의 무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가 간목을 보았느냐, 간목을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어떤 귀함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진월의 무토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왕토로 소토해야지만 좋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산이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광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산에, 즉 좋은 양질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큰 숲을 이뤄서 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넓은 들판에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 예를 들면 평야 있죠. 이때 이런 때 곡식이 아주 질비하게 쫙 심어져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뭐 평지에도 숲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의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만약에 간목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맹꽁이처럼 그냥 놔둘까요? 만약에 목을 보지 못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금을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무토가 많으면, 땅이 많으면 거기다가 곡식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숲을 이루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맹꽁이처럼 다져져서 쓸모없는 땅이 되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왕토의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설해서, 즉 금을 만들어서 토가 막히지 않도록 해준다. 즉 울체되지 않고 색체되지 않게 하는 것은 간목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왕한 토를 갖다가 통제하느냐 아니면 발산시키느냐, 두 가지 차이점은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무토의 목적은 금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요. 목을 받아들여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무토의 원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의 첫 번째는 왕했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이 없었을 때 차선책으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식상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최선책 간목인 것이고요. 차선책이 식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최선책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간목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진월의 무토는 자체는 왕하지만은 간목 자체는 인묘월에 왕하고 진월이 되게 되면, 간목 진월할 때 설명드렸죠.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 자체는 쇠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토는 왕하고 목이 약하죠. 목극토 하지만
토다 하면 뭐예요? 목절한다 그랬죠? 토가 많으면 오히려 목이 부러지기 때문에 이 목을 가지고 토를 소토 소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생목해서 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즉 진월의 무토는 재성과 그 칠살 편관을 아울러 써야지만 좋은 사주국사가 될 것이고요. 진월이기 때문에 굳이 조후의 개념은 필요치 않지만 금수가 많아져서 한습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병화를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간목개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는 있어도 되고 지지른 거 4화 정도 하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목하고 개수를 떠나서는 용신을 논할 수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피어서 사주 전반적인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무토일간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겠죠. 지지로 진술충미 토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일단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양인다. 근데 중요한 것, 진월은 저것은 비견이 되는 것이고, 원령 가지고 격을 잡을 때 저걸 비견격으로 보느냐? 비견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인이 원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겁재가 있으면 이제 양인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비견격으로 참 보기가 애매하고요. 이걸 가지고 걸록격으로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건 제가 제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말, 걸록격에 준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 즉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신왕하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둬서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즉 신왕하다.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왕하기 때문에 울체되고 후중에서 막힐 수 있다. 간목으로서 저 무토를 갖다 소토소벽하고 개수로서 약한 간목을 도와줘야지만 토다 목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병화는 어떻게 된다? 참작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월의 무토는 이렇게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시면서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이제 놓고 보는 것인데요. 자, 연지를 보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무토진월의 일간영하기 때문에 목을 봐야 된다. 특히 목은 을목을 가지고는 무토를 소토할 수 없고 반드시 칠살인 간목을 가지고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간목이 되는 것이죠. 일단 간목 하나를 지지에서 얻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간목은 인의 뿌리를 두고 진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간목이 더 왕할까요? 무토가 더 왕할까요? 토가 더 왕할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원령의 뿌리를 둔 게 더 왕하죠. 물론 간목이 원령의 뿌리를 뒀지만 원령 자체가 토인데 간목이 여기 뿌리를 뒀다고 해서 간목이 더 왕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진월의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개수는 아니더라도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을 생조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따지면 뭐가 되죠? 저거는 제자 약살한다.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주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월의 뿌리가 약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무신일주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수도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무토가 진월의 뿌리를 둬서 왕했죠. 간목도 진인의 뿌리를 둬서 세력이 있고요. 더해서 임수까지 간목을 생조해 주게 되면, 이때는 상황이 3주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이 약간 일간이 약한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진월의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는 때에 신금과 진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약간 진월에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라기보다는 일단 화를 얻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병화를 의미하겠죠.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진의 뿔을 든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좀 사주가 한습해졌다. 약간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지의 인중 병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에 뿌리를 둔, 지지에 있는 에 암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 걱정하는 것이 이 신금하고 임목하고 인신충이 되는 거니까 이거 신금 임목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인신충이 원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충은 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신금하고 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준삼합이 돼서 신진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해서 자수가 빠진 신자지는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합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합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합력이 없다, 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신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이 된다 안 된다,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형성이 사주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자, 진월은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은 변화가 많다 그랬습니다. 진월은 예를 들면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자 진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합 금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유치가 되면 이때는 토가 많아지게 되는데,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진월에 신을 얻었고요. 자까지 얻은 상태에서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형성하고 임수 두 개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 진월에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왕한 그런 사주가 되면서 왕수가 목을 생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왕목에 또 간목을 무토를, 이거는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무토가 이건 제살이 왕한 상태에서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거는 인중병화를 써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 배합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주 배합인데, 임자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주가 완전히 제살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무토가 약해져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운세로 가야 된다. 즉 뭐예요? 화토운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계시 마찬가지로 신자진 수국은 아니더라도 해수를 봤으면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게 되고, 임자시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살 태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토운을 가야 되고요.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국세가 되겠죠. 요 운을 갔을 때, 그 다음에 요 토운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요 운을 갔을 때는 무토일간이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자시, 계시는 절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진 하나에 원령 하나에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인의 뿌리를 둔 간목 다시 시가 인이 되게 되면 이 또한 제살태양으로 똑같이 임자 계시와 마찬가지로 제살태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임자 계시는 수가 많아서 목을 생하지만 이건 목 자체 칠살이 너무 왕하고요. 더해서 신과 진의 뿌리를 둔 임수가 또 목을 생하기 때문에 임자 계시보다 이건 목이 더 왕한 것이 되겠죠. 이것도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겠고, 화토운을 가서 일단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병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것은 병화를 얻었죠. 그 다음에 진을 또 얻었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진의 뿌리를 뒀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아무리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상토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사주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사주 되면 사주 배합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화운과도 나쁘지 않겠고요. 금수운을 가더라도 일단 병화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무신시, 병진시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쓸만한 생시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진수국
납보다는 이제 사신합수가 돼서 수가 좀 많아지게 되죠. 이거는 그래도 생시에서 화를 받고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인성에 힘이 있다고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땐 병진시하고 정사시하고, 병진은 시지에 진토가 있고 여기는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정사가 화가 더 왕할 것 같지만, 이거 사신합수가 되게 되면은 화의 기운은 오히려 병진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진의 통고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사시보다는 병진시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정사시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뚜렷하게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뭐 나름대로 괜찮긴 하지만 병신시 쪽으로 저는 좀 더 기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시 같은 경우에도 5의 뿌리를 두고요.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간목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김씨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되는 사죠. 피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진월의 무토가 좀 약해 보여서 기미의 토를 보게 되면 일간은 왕해지지만 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수가 다시 왕하는 운을 만날 때는 화가 약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진시, 정사시 무엇이도 화가 이렇게 왕한 것은 아닙니다. 오화 하나죠. 천간에 화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간은 능히 왕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화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병진시가 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 경신시 같은 경우,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까 임자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았지만 이건 이상하게 또 금이 많아졌죠. 금이 목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버리죠. 그죠? 이거는 소토가 아니고 오히려 요 칠사의 간목을 내가 써야 되는데 식신이 왕해져 이걸 제해 버렸고요. 또 식신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죠.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극설교집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죠? 일간이 약한데 간목은 나를 공격하게 되고 저 식신인 그건 나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경신신유시 역시나 좋을 것 같지만 좋지 못한 사주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딱 요 정도 생시 선에서 고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땐 병진시, 무엇이 정사시는 뭐 비등비등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사시보다는 무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병진, 2번 무호, 3번 정사,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 잘 하시고 행복한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